네,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 오늘 또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거래일 좀 강하게 올라줘서 기분은 좋긴 한데 왜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지 그 원동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목요일 날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주말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맞아요, 몰라라는 맞아요. 이런 두려움감. 불안감에. 거기다가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한 거의 110불 가까이 올라가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국제유가는 어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다. 라고 90불? 하시네요. 맞아요. 90불 아래로 내려가면 네. 그때부터는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도 고점은 계속 낮아진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점점 물가도 잡히겠구나 이런 기대감하고 연결돼서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거. 이제 그게 아니면 최소한 박스권은 만들어야죠. 그 박스권 범위가 제가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국제유가요? 네. 90에서 100? 훌륭하다. 훌륭하죠? 네, 맞아요. 90불에서 100불. 요 정도 안에서 움직이면 사실 문제될 건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그 100불을 뚫고 얘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국제유가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심화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박스권은 유지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지난주 후반부 들어서 국제유가가 그 100불을 넘어서서 110불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간 건데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다라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분위기만 보더라도 110불 막 이래서 이거 주말간에 또 뭔 일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네. 경기하는 심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경계심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던가 관망세가 커졌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까보고 나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 미증시 같은 경우가 양호한 흐름이었죠. 거기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뭔가 추가적인 협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불 혹은 그 수준까지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 쪽에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국제유가가 이거 떨어지려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좀 뭔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란의 정유 시설이 뭐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는 뭐 멈춰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정유 시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름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기름 뽑자 하고 버튼 누르고 버튼 끄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시추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시추를 해야 되고 이걸 중간에 멈추면 다시 재가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네. 이제 계속 원유가 쌓이고 있는 거죠. 이 쌓이고 저장하고 저장했는데도 이제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죠. 이거 기계 꺼야죠. 꺼야죠. 뭐 그랬을 때 이란이 얻을 수 있는 되게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겉으로 이제 막 서로 됐어 말 안 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국제유가 하락을 좀 부추긴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5월은 푸르구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린네. 5월을 조금 경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상승 동력으로 삼을 만한 게 이제 애플 실적까지 다 나온 만큼 네네. 이제 남아 있는 거는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게 엔비디아 말고는 이제 그때까지는 공백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뭔가 사람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 매수 심리를 자극할 요소는 없는데 국제유가가 계속 요동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와, 어렵네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는 하면 안 돼. 하는 따라 게 사는 것? 뭐 따라 사는 게 죄는 아니죠. 뭐 시장을 따라가는 게 지금 시장이 꺾인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 취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이 올라가니까 네. 계속 가겠지? 계속 가겠지 이러면서 막 돈 싹싹 긁어가지고 막 다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경계심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언제 꺾여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그럼 이 경계 같은 걸 하지 않고 돈 왕창 넣는 거 이게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일 거고 두 번째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은 거야. 시장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안 되겠다. 현금 비중 막 80%, 90%. 앞으로 시장 빠지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또 과하게 현금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즐겨도 안 되고 너무 걱정해도 안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립을 지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게 맞아?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건 아니잖아. 여기서 만약에 무너져서 최근에 상승의 절반까지도 그때 체스님이 말한 대로 네네. 빠진다고 하면은 시장 지수가 마이너스 10%막 이렇게 빠져야 되고 심하면 15%까지도 빠지는데 네. 야 그럼 15% 빠지면 종목들은 한 20% 빠지겠네. 그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사? 빨리 숙인 것들 다 팔고 빨리 현금 만들고 조정 한번 주면 내가 사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겁먹고 시장에 대응을 하다 보면은 올라갈 때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손가락 빠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쵸, 그쵸. 그때라도 괜히 팔았나? 살 걸 이러면서 계속 시장이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내일 찾아올 거예요. 지금이 고점일 거예요. 이런 말 아무도 못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기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시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점 이탈했을 때가 본격적으로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탈했을 때부터는 매수 버튼에서 손 떼고 그때 가서 현금 늘려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겁먹지 말고 제가 코스피 몇 분봉이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분봉이요? 네, 제가 코스피의 지지선은 분봉 차트로 본다라고 했어요. 60분봉? 비슷하긴 했는데 네. 30분봉에 30분. 61선, 30, 60 기억하시면 돼요. 아. 30분봉에 61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네. 이 노란색 선이 30분봉에 61선이거든요. 예. 보면은 계속 이 자리 이탈 안 하고 계속 반등 나오고 있죠. 계속 밀려도 그 자리까지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계속 시장의 고점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깨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기가 시장 고점일 거야. 팔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정도 자리가 목요일 날 막판에 살짝 이탈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목요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주말간에 뭔 일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따른 관망심이었고 오늘 빠르게 그 자리 회복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 기준 그 자리는 6,650포인트예요. 그럼 6,650포인트를 한 2시간 넘게 이탈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시장의 고점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650 이탈하기 전까지는 거기까지 빠지는 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대신에 여기 이탈하면 그다음부터 어디까지 밀린다? 적게는 6,250, 많게는 6,000, 5,800 이렇게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650포인트 이탈하면 그때 겁을 먹고 그때 현금을 만들어야지 그 전부터 너무 과하게 막 현금 망창 늘려놓고 조정하라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박스권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5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부근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왔거든요, 다시. 네네. 지금 이 위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 1,200선을 뭐 이번 주에 무난하게 이 위에서만 이렇게 좀 놀아준다라고 한다면 코스닥도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의미. 그러면 코스닥이 박스권 돌파했다는 건 코스닥이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코스닥이 상승 추세로 들어가면 코스닥의 메인 섹터는 뭐가 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로봇까지, 추가하자면 로봇? 로봇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던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이슈를 안 보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고 코스닥이 우상향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까? 메인 섹터. 그럼 코스닥의 메인 섹터 뭐 있지? 제약 2차 전지 있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도 최근에 좋은 것 같아. 네네. 그런 거 있을 거고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도 좀 있으니까 그러면은 테슬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가 또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로봇, 자율주행이에요. 그럼 자율주행까지 묶어서 자율주행도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 코스닥 지수가 1,200포인트 위에서 잘 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된다? 그럼 코스닥 쪽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 코스닥의 메인 섹터,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것 쪽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한 기준점을 잡아놓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 뉴스 떠가지고 야 오늘 2차 전지 잘 간다더라 우르르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돈을 쫓아다니는 매매를 했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거 코스피 6,65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고 고점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0포인트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이쪽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고 현금을 과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되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금을 좀 약간 꼼쳐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만 30% 정도만 현금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의 현금은 시장 참여에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지선을 잡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보자라고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네, 전략 만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수들이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등 오늘은 종목들 신고가 속출해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4%가 넘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또 한 번 신고가 돌파해냅니다. 양봉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기 5% 넘게 오르면서 87만 원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SDI도 70만 원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LF 머티리얼즈가 13% 넘게 두 자릿수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광섬유 가격 상승 사이클 이끌고 있다라는 분석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 세미5 최근에 계속해서 강합니다. 오늘도 14% 넘게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 돌파해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면서 증권주들도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상승해주고 있고요. 다만 삼성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크게 뛰었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잘 가고 있는 전력기기 안에서 LS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가 지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력기기 섹터는 그 안에서 LS 일렉트릭은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한 영역일까요? 사실 뭐 못 살 건 없죠. 그래요? 용기만 있다면 어허. 뭘 못 사겠어요. 네. 뭐 사실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 그때도 높다 했는데 그때 살 걸, 맞아요. 그때 살 걸. 계속 이제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 한켠에서 약간 불씨가 피어오르거든요. 맞아요. 지금이다. 지금 살까요? 지금이니? 네. 지금 막 방송에서도 계속 나온다. 지금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 종목이 나쁜 거 아니에요. 추격 매수가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기준 없는 추격 매수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영역일까요? 가치의 영역일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는 투심이 좀 섞여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네. 좋아하는 종목이니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고 이제 투심으로 움직이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투심으로 움직이면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주식은 다 투자 심리로 맞아요, 움직이는 맞아요. 건데 그게 쏠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그거 올 상반기의 트렌드 상단 돌파하면 더 간다. 아, 그죠. 뭔가 네, 맞아요. 우상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과열 구간에 진입한다. 이게 약간 요즘 시장 트렌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의 트렌드였죠. 자, 그리고 5월부터 다시 그런 그림이 나오나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네. LS 일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지금 과열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상관없거든요. 이 과거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과거의 추세선 상단 저항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럼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24만 원 라인을 뭐 지지 라인으로 잡고 말씀드리기엔 24만 원까지 빠지면 몇 프로 빠져야 되는데 그죠? 어마어마하게 빠져야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종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가 관심 종목 넣어놨는데 한 24, 25만 원 라인까지 눌려준다라고 하면 기회다. 이건 여기서부터 사도 별 부담 안 되는데 예. 라고 느끼셔도 되는 라인이 24, 25 라인인 거고 만약에 지금 사겠다. 근데 거기까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저게 안 줄 것 같은데 난 더 갈 것 같아. 왠지 이 끌어올리는 투심이 더 갈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네. 계속 말했지만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종목에서 목표가 찾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탈했을 때가 내 그릇이다 생각하면 거기서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팔고 싶을 때 파는 겁니다. 전고점 갱신하고 올라가는 건. 네. 자, 그럼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0분봉, 60분봉 말고도 이 10분봉으로 완전 좀 쪼개서 봐야 돼요. 완전 좀 10분마다 봉이 생기기 때문에 이평선 네.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종목이 랠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10분봉에서 61선 한 번도 깬 적 없거든요. 보시면은 계속 이 자리 지지선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유 있게 121선 정도까지 잡는다라고 했을 때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정도가 됩니다. 현가 기준으로. 그럼 해당 종목을 현가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27만 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거 어디서 팔까요? 이건 팔고 싶은 건 본인이 팔고 싶은 라인에서 파는 거예요. 네. 단 계속 끌고 가고 싶다면 10분봉에서 6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끌고 가다가 61선 이탈하면 그때 가서 내가 봤던 고점보다는 떨어져 있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익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팔아요. 어깨에서 판다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네네. 그래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10분봉에서 61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 근데 이 회사의 가치는 높게 평가해 하시는 분들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25 아래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최근 실적 성장과 함께 잘 달려주고 있는 전력기기 섹터 안에서 대장주 LS 일렉트릭에 대한 코멘트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장 고수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매도 상위 탑10 종목들 열어보시죠.
네, 오늘 나우로보틱스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로봇주가 좀 괜찮은 와중에 나우로보틱스만 유일하게 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매도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종목들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오늘 소카와 함께 1,500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10%가 넘게 강한 탄력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 7%대 강세, 그리고 SKC도 3% 상승 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계속된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 그리고 있고요. 7위에 올라와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 넘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LS 마린 솔루션이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도 좋습니다. LNF가 신고가 행진 그려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 냈죠. 오늘장 13%의 강세 그려내주고 있고요. SK도 최근에 우상향 중입니다. 7%가 넘게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 공략주였던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가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뭐 주봉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와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진입도 가능합니까? 사실 이 방송을 보시고 유튜브 채팅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정말 이거 안 움직일 때부터 계속 맞아요. 이런 거 안 갈 맞아요. 수가 없다니까. 3D 못 샀으면 이거라도 사라고. 지금이라도 사라고. 그냥 물리라고. 막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여기까지 항상 왔죠. 말씀하셨죠. 제가 3D도 아마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네네. 지금 사라고 물리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사실 포울 지금 사도 돼요라는 말 들으면 사실 화가 나긴 하거든요. 내가 왜 아래 있을 때는 눈길도 안 주다가 왜 맞아요. 근데 아마 지금 고민하는 건 그런 걸 거예요. 네. 체스님 말대로 잘 샀어요. 근데 제가 올라갈 때마다 저항해서 조금씩 팔았거든요. 그럼 어디서 재매수를 다시 하면 좋을까? 얘는 고점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고점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저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60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물려도 돼요? 그럼 사실 지금 물려도 돼요. 대신에 밑에서 한 번만 더 사. 한 번, 두 번 정도만 더 산다. 이 마인드면 사실 지금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고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철강 쪽이라던가 또 리튬 강산 여기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서 제가 그때도 2차 전지 쪽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실적 부분이라고 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말했지만 주봉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제 사실 제가 예상했던 상승 추세선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 못 뚫고 여기서 한번 다시 또 눌림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보다 좀 더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추세선 상단 돌파한 종목군들이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 48만 원 정도 선 이 자리가 일단은 1차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고점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 생각하시면 1차 매수를 현가부터 한 48만 원 정도까지를 1차 매수하는 게 좋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볼멘 상단 자리 45만 원짜리. 그리고 3차 매수 같은 경우는 일정 고점인 41만 원. 그러니까 요 구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하셔도 돼요. 근데 전 무슨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는데요. 저 이렇게 네. 3번 나눠서 사라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그분 같은 경우는 45만 원 아래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45만 원 아래 오면 감사한 거고 안 오면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고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대안 뭐 줬죠? LG엔솔? 그렇죠. 그거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은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간다. 다음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53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럼 이제 분할 매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53만 원 왔을 때 일부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저희 공략주였죠. 오늘 신규 진입 전략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코멘트 잘 기억하시면서 전략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주간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 연속된 순매수 탑10 종목들은 일단 방산주가 좀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그래도 대부분 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파이버프로와 함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5%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TFE도 최근에 계속해서 양봉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7%대 강세, 그리고 OCI홀딩스는 최근에 고점 돌파 이후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봉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5위에 올라와 있죠. 또 LG엔솔이 오늘장 1%대 상승 그려지고 있고요. 10위에 올라와 있는 ABL 바이오, 다행히 소폭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 엔진주들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묶이면서 잘 갔는데 삼성중공업도 그러면 LS 일렉트릭이랑 비슷하게 지금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맞아요. 데이터 중요하다. 센터 이슈도 있고 네. 뭐 또 조선 쪽에 대한 이슈도 존재하고 실적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지금 원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되게 긴 시간 위에서 박스권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일봉 보시면 일봉에서 요 느낌이었어요. 박스권이. 네. 24,000원에서부터 한 3만 원, 3만 1,000원 요 부근 안에서 주가가 계속 박스권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었단 예. 말이죠. 자, 근데 최근에 이 박스권 상단 뚫었어요. 그러네요. 그럼 박스권 상단 뚫으면 뭘로 바뀔 수 있다?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럼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도 급격한 상승으로 박스권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네. 상승의 절반 조정 준 거예요. 근데 그 절반 조정 자리가 31,000원 라인이거든요. 네. 지금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얘가 버텨준다라고 하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지금 자리 괜찮은 것 같은데 사도 될까요?라고 하면 뭐 실적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이슈라던가 이런 거 묶일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 전고점인데 이 자리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이 박스권까지 돌아가는 것까지는 염두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네. 나는 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가고 싶어. 나는 손절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반등을 노렸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 당연히 칼같이 2, 3%에 끊어내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좀 약간 기간을 보면서 구간 대응을 하고도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한번 사는 거고 이 60일선 부근에서 이 자리 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29,000원 라인에서 한 번 더 사야겠다. 그러니까 32,000원에서 한 번 사고 29,000원 라인에서 한 번 더 샀는데 여기서도 반등이 안 나오고 밀려? 아, 그럼 박스권 하단이네. 그럼 그때 가서 손절해야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2분할 매수해서 손절이 나온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5% 6%예요. 근데 이거 무서워서 손절 못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도 만약에 나는 그마저도 손절이 너무 싫어. 아, 네. 저는 그것도 싫어요. 저는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되니까 저는 웬만하면 대응해서 다 먹고 나오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간단하죠. 여기서 한번 사고 박스권 중단에서 사고 박스권 하단까지도 염두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네. 다만 이렇게 3번 샀을 때는 다 매수가 됐을 때 평단이 박스권 중단으로 돼요. 그러면은 평단이 예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박스권 하단까지 염두하면서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면 네. 1대 1대 1.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샀으면 여기서 100만 원 사는 거고 아래 구간에서는 원래 들고 있던 게 이제 총 합쳐서 200만 원이니까 아래서 200.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느낌으로 3분할로 접근하시던지.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를 접근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종목 명만 알면 뭔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중공업 좋은 기업 맞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경우 박스권 중단까지 빠질 경우, 박스권 하단까지 빠질 경우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으면 중요한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방에서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네. 교육 삼아 코멘트 남겨드릴 테니까 오.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이따 QR코드 저기 상단에 있죠? 하단에 나오네요. 네. 여기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코멘트 만들어 드렸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5거래일 동안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제약바이오주를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ABL바이오가 조금 반등해주나 싶더니 다시금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올릭스와 함께 리가캠바이오, 알지노믹스까지 올라와 있고요. 대부분 보합권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2%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함께 3%대 상승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주가 조금 밀리는 중입니다. DLENC가 지금 10%대 파란불 켜고 있고요. 그리고 8위에 올라와 있는 APR 최근에 신고가 돌파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선주들 오늘장 랠리해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10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8%대 강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주가 조금 횡보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사실 횡보라고 하기에는 야금야금 올라가서 전고점 계속 갱신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게 네네. 두산에너빌리티고 제가 이제 막 주봉에서 차트 그어주면서 맞아요, 여기 맞아요.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네. 사실 원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원전을 지금 원전이라는 사업은 망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나요? 아, 좋죠. 좋은 거 다 네. 알아요. 좋은 거 다, 그러니까 다들 좋은 거 아니까. 그럼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도 좋겠죠? 지금 사도 되나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안 되나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네. 이게 좋은 걸 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가지고 그거 좋다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이게 투자의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전고점 갱신하고 있어요. 두산 네.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얘가 어디까지 더 갈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제가 얘를 들고 가도 될까요? 혹은 제가 신규 진입을 한다면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까요? 요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네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에서 제가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상향 추세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이것만 그냥 캡처해 두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12만 원 선 여기는 매도 포인트가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뚫으면 우상향 추세선 상단을 뚫으면 과열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게 올 상반기 트렌드라 그랬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 이 자리를 뚫으면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자리 소폭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만 원 정도 선, 12만 원 정도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지속적으로 더 크게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만 원 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11만 원, 적게는 11만 원, 많게는 10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아래로 10% 이상 낙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낙폭이 커지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빠서 커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 안에서 나오는 건강한 조정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 10% 두드러 맞으면 그게 건강하다고 느끼나요? 아픈 거 아니죠. 똑같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투자하겠거나 하고 싶다 혹은 투자 중이다라고 한다면 12만 원 선을 기준점 잡으시는 게 좋고요. 12만 원 선을 이탈했을 때는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도 눌림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꾸준하게 전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알려드린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공략주 겸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캠트로닉스인데요. 이 종목은 2번 공략을 했고요.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47%가 넘는 수익률 지금 보여지고 있고 58%까지 올라갔네요. 오늘 다시 신규 진입 전략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물려도 사실 상관없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제가 같은 종목을 사실 여러 번 갖고 와갖고 계속 네, 재추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종목을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 종목 딱 하나만 선정해서 그거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예, 좋거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신규로 추천 안 하는 게 네. 이미 여러분들한테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LG엔솔 이런 것들 다 중심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거 새로 그러니까 신규로 사고 팔고 하는 자리 잡아주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더 고점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좋은 시장에서 빠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거래량 엄청 실리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네. 문제될 거 없어 보여요. 해당 종목은 자율주행하고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아까 말했지만 코스닥 쪽에서 움직인다. 로봇 연결되면 자율주행 쪽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해당 종목도 유리기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없는 조정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 밀려줘라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현 구간부터 해서 그냥 여유 있게 제가 이제 3분할로 좀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기는 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34,000원 정도까지 빠지는 건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락을 아예 염두하고 들어가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볼벤 지금 상단 끼고 횡보하고 있을 수 있어서 네. 4만 원 정도 라인이 다시 한 번 더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자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4만 원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이 자리 돌파했을 때는 전고점은 우습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한 3만 3, 4천 원 정도까지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다시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목표 주가 일단 1차로는 4만 원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월 4일이고요.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좀 선물 같은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나요? 네. 어른이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왜요? 많이 초과한 듯합니다. 예. 네, 그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네. 지금 해드렸던 내용들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해드렸죠. 네. 좀 더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뭘 사야 수익이 날까?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 이런 건데 뭘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어떻게 풀어내냐가 정말 주식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좀 꿀팁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같은 이야기 보따리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소재민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데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